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먼저 지질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려운 건 아니야. 필기하는 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듣기만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돼요. 지질시대. 에서 약 요거 정도 혹시 우주의 탄생이 얼마인 줄 아니? 138억만 뭐 이런 이렇게 때. 그다음에 요거는 지구의 탄생이니까 요 숫자 정도 약 대략적으로 한 46억 년 전 뭐 요 정도 대충 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동그라미 1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줄까요?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가? 일단 뭐니 해도 선캄브리아, 다 안 쓸게. 선캄브리아,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색깔펜으로 이렇게 좀 해줄까? 아무 펜을 놔도 좋아. 그냥 선 한번 그어주세요. 생각보다 선캄브리아가 되게 길고 좀 더 짧고 좀 더 짧고 짧아져요. 이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봐. 어떻게 보냐면 2차 함수로 보는 거야. 2차 함수. 얘가 가다가 크게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늘어납니다. 변화가.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해? 생물의 종이라든지 수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너무너무 그랬었어. 그러다가 점점 개체수라든지 종의 다양성이 짧은 시기에 많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뭐 때문에 여기가 선캄브리아하고 고생될까? 이게 이렇게 된, 여기가 이렇게 된, 여기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가 다르대. 시대가 다르대. 왜 다르냐는 거지.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바로 생물을 통해서. 근데 걔가 여기 살던 애가 계속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 살았을 때의 생물하고 여기 살았을 때의 생물이 다르더래요. 여기 살던 생물과 여기 살던 생물이 다르더래요. 여기 살던 생물과 여기 사는 생물이 다르더래요. 그러면 생물을 무엇으로? 바로 우리는 화석이라는 걸 통해서 요 시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어떻게 할 수 있다? 화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차근차근 여기까지 되어줬고요. 그 다음 또 가보십시다. 화석. 그래서 지질시대가 나오고 바로 이 같은 페이지에 지질시대와 화석이 같이 있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연계성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제목을 볼래요? 제목이 뭐가 되어 있어?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이야. 그러니까 지질시대는 어떤 환경이었니? 생물. 여기서 과학은 제목이 되게 중요해. 왜 제목이 중요하냐면 이 제목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어거든. 그래서 이 단어는 지질시대와 환경과 생물이 어떤 굉장한 무슨 관계가 밑도 끝도 없이 덤비지 않아.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 단원을 보기가 편해. 이제 화석을 볼게요. 화석은 사람들이 뼈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발자국도 되고 뭐 이렇게 배설물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됩니다. 생성 조건. 이게 지구과학 1으로 가면 조금 깊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밑줄만 그어줄게요. 여기서 생성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많은 개체수, 단단한 부분, 급속, 그 다음에 한 칸 퇴적물,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지 않아. 이거 절대 주관식으로도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오더라도 정말 쉽게 나오니까 편하게 몇 가지만 잡아주시면 되어지는데 여기서 화석의 종류와 역할. 여기다 별표. 2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되어져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한 번만 잘 들으면 돼요. 먼저 시상화석을 볼게. 이 화석은 화석인데 어떤 거냐면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야, 예를 들게. 두바이를 놀러 갔어. 두바이가 어딘지 알지? 지금은 가면 안 돼. 총 맞고 여기 미사일 맞아. 두바이를 놀러 갔어. 그럼 일단 드는 생각이 뭐야? 일단 사막이지. 일단. 근데 지나가다가 대화도 잘 안 되고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팠어. 파다 보니까 조개 껍질이 나왔어. 사막에 조개? 그렇다면 이 조개 화석이 살았을 당시 이 땅은 어디였던 거니? 바닷가 쪽이었겠지. 어패류도 조개 떠면 바다 깊은 곳에서는 거의 안 살아. 바닷가 쪽이야. 지금은 사막지대이지만 이 화석이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은 여기 사막지대지만 얘가 살았을 당시의 환경은 바닷가였을 거야.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죠? 이 산은 섬유형 경계로서 충돌형 경계여가지고 얘네들은 이 두 개의 땅판이 만나요. 만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땅이야. 그럼 땅 끝이 뭐니? 땅 끝이 어디야? 땅 끝에 뭐가 있게요? 뭐 절벽 이런 건 아니겠지. 땅 끝에 뭐가 있어? 다 알아. 바다겠지. 와씨, 너 바다 몰라? sea. 육지를 가다 보면 결국엔 바다가 나와. 여기 바다, 육지, 바다. 둘이 만났어. 근데 판이 둘의 밀도가 비슷해서 얘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솟아올라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파고드는 애들도 있지만 얘 둘 다 솟아올라요. 충돌형 경계라고 하거든. 요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야. 그럼 모르긴 몰라도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 요 꼭대기는 뭐였던 거야? 둘 다 바닷가였겠죠. 나중에 시간 되면 에베레스트 산 가서 꼭대기 정상 가서 땅을 막 파보세요. 조개 생선뼈 겁내 많아요. 나도 가본 적은 없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우리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였을 것이다? 바닷가였을 것이다. 오케이. 이것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린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말이 너무 길어. 줄이자. 시상화석이에요. 라고 하면 되지. 오케이. 됐고. 두 번째. 표준화석을 볼게요. 이 표준화석은 조금 얘는 좀 안 외워도 돼. 왜냐면 딱 봐도, 고사리야. 고사리는 땅에 살아, 바다에 살아? 땅에 살겠지. 풀이지. 사막에서 자라겠어? 그렇진 않아. 대충 뭐 온대한 수분. 일단 고사리는 따뜻하면서 수분한 지역에서 잘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사리 먹어 안 먹어? 고사리 나물 먹지 않니? 즐기던 안 즐기던. 근데 그래 본 적 있나? 먹다가 찔겨서 못 먹겠는 것들 나올 때 있을 거야. 이 고사리는 어린 순을 먹어요. 큰 애들 못 먹어요. 찔겨서. 그렇다고 얘네들이 다 땅바닥에 있어. 이렇게 자라지 않아. 근데 중생대 시대 때, 고생대, 중생대 때는 얘가 이랬어. 이런 애들이 없어. 이런 애들만 있었어. 아무튼 그 다음에 산호. 바다에 사는 거지. 요 정도만 알면, 상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표준 화석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왜냐, 여기에
이 성칸불에 사는 생물, 내 종, 어떤 종류가 있어요? 고생대에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중생대에만 살았던 생물이 있어요. 신생대 때 사는 생물이 있어요. 라는 이 생물 종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땅을 파봤더니 삼엽충이 나왔어. 오, 이게 어느 시대 때 생물이지? 아마 안 틀리는 거야, 그냥. 아, 삼엽충은 어느 시대 때? 고생대에만 살았던 생물인 거야. 그럼 이제 삼엽충은 고생대에 사는 생물이에요. 지식이야, 이제. 그 다음에 봤더니 삼엽충이 나왔어. 땅속에서 어디선가. 그러면 지금은 여기지만 이 삼엽충이 살았을 당시의 시대는 고생대 시대였네. 그러면 그 땅 밑은 뭐가 되는 거니? 성칸브리아 시대의 땅이 되는 거지. 그 삼엽충 위에 다른 모습의 땅의 지층이 하나 있으면 얘는 중생대가 되는 거고. 시대를 다시 말하면 이 표준화석은 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시대를 알려주거나 화석을 알려주거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삼엽충을 보자. 자, 생김새를 볼래? 얘가 일단 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벌레인 것 같아. 그럼 딱 봤을 때 땅에 사는 것처럼 보여? 바다에 사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해서 밑에 발가락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애들 비슷하게 생긴 애 있거든? 바닷가에 사는 애야. 그러면 얘를 발견했으면 시대를 알려준 거 맞습니까? 얘는 시대를 알려주는 표준화석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았을 당시가 바닷가였네? 환경을 알려주기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상화석, 표준화석 딱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겹쳐져 있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 무엇을 못 도와주냐면 이 성칸불의 생물, 고생대 생물, 중생대 생물, 신생대 생물 이름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는 잘 봐. 과학은 최대한 암기를 안 한다가 아니라 덜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공부 방법이 과학 성적 올리기가 최고로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덜 외울까? 라는 말은 안 외운다가 아니야. 외울 건 외우되 적당히만 외워서 그들의 흐름을 타주면 덜 외워도 되거든. 근데 외울 건 확실히 외워줘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안정적이야. 어설프게 외워놓으면 다 망가져요. 외워야만 푸는 문제, 이해하고 추론해야 되는 문제는 반드시 단단하게 외워놓을 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추론이 편해져요.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까지 되어졌고요. 이거를 차트를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석의 이용,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할게. 화석의 이용, 과거 환경, 그치? 환경, 어떤 환경, 따뜻했냐, 추웠냐를 알 수 있고, 땅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은 아까지만 두바이에 놀러 갔는데 조개를 발견했어. 그럼 지금은 육지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였을 거라는 거지. 이런 수륙, 바다와 땅의 분포를 변화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 사실은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와야 돼. 여기서. 요 단어. 왜? 여기에 사는 생명체, 여기에만 사는 애, 여기에만 사는 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왔다 안 왔다? 안 왔잖아. 여기에만 살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는 애들은 요 시점에서 얘네들은 다 뭐 한 거야? 아작 난 거지. 끝장나고 새로운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통 80% 전체 생물 중에 80%대, 한 번이 90%대,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90%대의 대멸종이 있었고, 나머지 80%거든? 그럼 나머지 10% 정도는 살아남았을 거 아니니? 그 애들이 버텨서 다음 세대의 주 생물종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수업과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상식이라고 듣자. 그러면 이 대멸종, 뭐 중간에 한 번 더 있었긴 했어. 이 대멸종에서 어떻게 했길래 대멸종이 일어났을까? 그 중에서 80%인데 딱 한 번만 90%대가 있었거든. 그때의 지층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지구온난화가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가 수위를 거의 직전까지 왔어요. 이건 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도 할 말 없음이야. 지금이 그래. 지구온난화 따뜻해져 더운 걸 얘기해. 두 번째, 이들을 지층을 조사해 봤더니 생물 종류가 5%대가 있고 95%대가 있는데 이 생물 종의 5% 정도가 생물의 수의 90% 이상, 얘가 대략 10%대였을 때 이 두 가지가 딱 맞물리면 대멸종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수위만 넘어가는 어떤 원인인지 몰라. 여기서 뭐 운석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무언가의 발화점만 생기면 대멸종이에요. 그 전에 운석도 충돌하고 뭐 또 뭐 다 있었어. 근데 대멸종은 아니었거든. 왜? 이렇지 않았으니까. 자, 지금 보자. 지금 생각해보자.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 제일 생각나는 거 얘기해볼게. 사람, 소, 돼지, 말, 양. 사람 빼고 소, 돼지, 말, 양은 다 뭐 하는 데 쓰는 애들이니? 그치. 그 다음에 동물원 가면 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만 걔네가 풍부하게 살아? 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개체수가 별로 없어. 몇 개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이 말의 의미는 환경 변화에 얘네들은 최적화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 환경에. 그러니까 그 환경이 딱 맞는 거야, 지금. 근데 변하면 못 버티고 가장나는 거지. 근데 얘네가 다양하면 이렇게 저런 막 종류별로 막 살면 환경이 확 변하면 그 중에 뭐 작살 나겠지 누군가는. 그 중에 그래도 버티는 애들이 종에 있으니까 금방 회복이 되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차지는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이때가 지금이에요. 요 발화점이 무엇이냐만 문제인 거지. 다 스탠바이 다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아주 감사하게도 이걸 다 해놨어요. 미안해. 뒤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난 괜찮아. 살 만큼 살아서 그럼 되면 돼. 근데 너희들은 뭐야? 야, 미안해. 이거 웃장한 소린데. 연락이 쭉쭉 공부하고 고1 때 공부하고 고2 때 막 고3 막 됐는데 수능 전날에 멸종나면 미안해. 개 억울하지 않냐? 공부한 거 뭐야 이거. 야, 이러면 내가 수능 대멸종인데 수능 보러 갈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알아서 또 살아. 난 살 만큼 살아서. 난 이거 영상 찍을 건데, 꼭 요런 것만 캡처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지 마라. 열심히 강의한 것만 보여줘. 알겠니? 왜 안 꺼져?